자, 이건데, 원래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보도를 해서 태블릿 최순실 거라고 밀어붙였는데, 제가 다 주도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이 12월부터, 야, 이거는 최순실 거란 증거가 안 되지 않냐. 제가 지난주 설명했듯이. 최순실 거란 증거가 거의 없었거나 마찬가지여서, 이게 자꾸 의혹 제기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1월 8일 날 공식 통계에서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촛불 참여자를 능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실제 이거 그 당시 태블릿 문제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시면은, 10일, 아까 1월 10일이, 1월 8일 날 추가가 되고, 1월 10일 날 이제 장시호가 태블릿 PC를 제출했다며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그냥. 아, 이때였군요. 네. 1월 10일. 1월 10일. 그러니까 JTBC 거가 자꾸 의혹이 생기니까, 네. 아니다. 최순실이 쓴 거 또 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제가 볼 때 물타기 하러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1 태블릿 PC만으로는 여론이 안 되니까. 다 동의가 안 되니까 제2 태블릿 PC를 또 꺼내든 거예요. 예.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그거 있다고. 자, 넘겨주세요. 네. 야, 이렇게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태블릿 PC는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식으로 이 브리핑하면요, 제3자인 저 같은 경우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당시 JTBC 거는 뭐 사진도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야, 사진 가지고 어떻게 소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버리면요, 우린 모르잖아,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 이 PC는 검증을 못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있었다. 이것만 국민들이 우리가 다 알았을 뿐이지. 확인했다. 특검에서 예. 밖에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냥 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예.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장시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뭐 거짓말까지, 뭐 제가 볼 땐 거짓말이 장시호가. 자, 삼성동 집 2층에 박근혜 비밀 금고가 있다. 그 돈으로 정유라 키워라. 막 최순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최순실은 또 뭐 전혀 그런 적 없다 해서 막 거짓말 하는데 장시호는 이런 식의 발언하면서 특검의 귀염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예. 장시호가 특검 가서 얘기한 예,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아주 이제 귀여워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시호하고 한동훈하고는 현대고등학교 선후배. 선후배여서 장시호가 오빠라 그러고 뭐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게 다 드러났죠. 또 한동훈 방에서 아이스크림 얘기. 이제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네, 넘겨주세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JTBC와 다르게 최서원이 15년부터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다고 특검이 발표를 했거든요. 공식 발표가 7월부터 11월까지라 그랬는데 저희가 당일날 이거는 오를 잡아냈어요. 이 태블릿 PC는요 8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8월 10일 날 실제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출시되기 전에 7월부터 출시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썼다. 첫 이 브리핑부터 거짓말 잡혀버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사용 기간이 지금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최 씨가 언제부터 언제 사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시 쓴 이메일이 뭐 삼성과의 뭐 독일 사업 관계 이렇게 됐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2015년 10월 10일부터 사용했다고 완전히 이 사용 기간이 바뀌어 버리고요. 지금 재판에서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이 사용 기간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요거 그럼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태블릿 PC를 최서원 거라고 얘기한 부분 아까 뭐다 실명이 확인됐다 그러는데 가장 세게 얘기한 게 이거예요. 태블릿 PC의 비밀 패턴이 L자 패턴이었다. 근데 최서원 거의 스마트폰을 압수해봤더니 그것도 L자 패턴이었다. 그리고 JTBC 태블릿도 L자 패턴이었다. L자가 다 같기 때문에 이건 최서원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합니다. 그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죠? 뭐 물론 그것도 얘기지만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요 태블릿 PC, 최소한의 스마트폰을 일단 압수를 했어야지 스마트폰 L자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스마트폰 압수한 적이 없어요. 압수한 기록이 없어, 압수한 게. 최소한은 나는 독일에다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제출한 적도 없고 압수당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추적하게 된 거죠. 예, 독일에 가서 압수수색한 일도 없고. 예. 예. 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뭐죠? 자, 넘겨주시고요. 다음. 자, 이 특검사팀 이렇게 정확히 보도가 돼 있죠. 윤석열의 수사사팀이고, 요 수사사팀에 한동훈이 들어있었고, 강백신. 지금 뭐 민주당 지금 막 탈탈 털고 있죠. 강백신. 예, 이렇게 지금 특검의 핵심들이 여기 4팀에 다 들어와 있었고요. 원래는 이 4팀은 뭘 수사했냐면은, 삼성하고 박근혜 관계를 수사하는 팀인데,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때 자기는 태블릿 수사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장시호 태블릿을 4팀이 수사한 걸로 드러나고, JTBC 태블릿은 원래 검찰이 조작한 거를 특검이 더 정교하게 조작을 했는데 이러면은 이건 사실은 1PC, 2PC 전부 다 특검 4팀이 조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조작의 그 맥락이 똑같거든요, 이게. 자, 넘겨주시고요. 그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했군요. 이건 이제 뭐 박근혜 내가 깜빡 보내겠다. 이거 녹취록이 그때 공개됐었죠. 네, 이거 그 지금도 저 연인공항 수사 보면 나와요. 네. 네. 육성으로.
그러니까 요건 제가 설명드리면 그 검찰이 수사할 때는 이 박근혜의 직권남용하고 이런 것들은 인정됐었는데 뇌물죄를 인정 못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녹취해서 박근혜 그거 뇌물죄로 보내면 된다. 이게 녹취에 남겼던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주시고 아까 윤석열은 녹취록이에요. 이건. 저 정말 충격적인 녹취록이니까 꼭 찾아 들어보세요. 지금 댓글창으로 이제 그레이스님이 뭐 무려 5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보수라는 자들이 대통령을 조작 수사한 검사를 빨아대고 있는 파렴치한 자화상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부끄러운 줄도 현재. 모릅니다. 이런 말씀 아유, 올려주세요. 근데 우리 그때 진보들도 윤석열을 빨아댔죠. 장시호, 잠깐 장시호 화면이요. 예. 근데 사실은 촛불 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몰랐고 네. 예. 보수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걸 보수가 은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보수는. 저희는 예. 비교적 최근부터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예. 보수는 이때부터 알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예. 자, 장시호 아이스크림까지 사주면 각별하게 챙겼다 이거 아닙니까? 한 검사가 장 씨에게 하겐 아이스크림을 건넸고 장 씨는 아이스크림은 냉장고에 놓으면 내일 먹겠다. 우리 뭐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봤지만은 뭐 검사하고 아이스크림 넣어놓고 나눠 먹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어디 있어요? 예. 이 검사가 누구로 드러났냐? 이게 한동훈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검사. 한동훈이 예. 한동훈. 한동훈이가 하겐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장시호 씨는 또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가서 수사를 네. 받는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물죄, 그런데 이제 횡령 검찰에 뇌물죄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같이 나눠 먹었을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냉장고에 그 그것도 당시에 넣어놓고 수사 먹었다잖아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가 이제 주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빠라고 부르고. 네. 네.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기 나오잖아요. 내가 술은 안 먹어도 단 거를 좋아해서 냉장고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은 걸 쌓아두고는데 장쇼가 문을 두드리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여튼 참 검사하고 이게 마음껏 먹어라.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의 공모가 안 되면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서 주운 거를 장시호가 가져온 걸 연출하기 때문에 장시호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공모했겠냐고 장시호하고. 한동훈밖에 더 있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친한 관계인데. 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아까만 대로 출시일은 8월 10일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이 특검은 그냥 처음부터 사용기간에서 이제 헤매기 시작했고요. 이거 넘겨주시고요. 네, 다음. 이거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사실은 특검이 8월 10일 날 출시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언론에다 흘려서 예. 삼성이 출시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갖다 줬다 최순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가 삼성이 발표했어요. 이거는 출시된 예. 대리점에서 판 제품이다. 예. 시험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예. 또 그것도 더 덮어버렸죠. 야, 이런 거짓말이 있었는지 네, 몰랐어요. 거짓말. 수두룩해 당시에 한데 저희가 다 걸렸어요, 이거. 있었죠. 예. 예. 네, 넘겨주세요. 이건 아까 지금 넘겨주시고요. 자, 태블릿 PC를 결국 청소하던 직원 명의로 했고 네, 요금은 네. 비서 계좌에서 네. 자동 이제 네, 인출을 하도록 넘겨주세요. 했다. 이게 그것도 이렇게 이제 저거 설명드리면요. 이게 네. 이거 넘겨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 패턴 최순실 휴대전화 동일하지만은 특검 압수 목록에 전혀 휴대전화를 압수한 목록이 없고 압수한 목록을 지금 재판에 제출하라 해도 특검 아직까지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정정 보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L자 패턴이 똑같았다고 보도했던 12개 언론사 중에서 서울신문, 뉴시스, 이데일리는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 이건 특검이 증거 없이 했구나. 나머지 언론사들은 지금 소송 중이고 예. 요걸 발표한 이규철 아까 대변인하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소송을 누가 걸었습니까? 최선실이 걸었고 아. 이 미디어치 쪽에 이동환 변호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하, 자, 그렇군요. 그러면 최초의 언론이 저 L자 패턴이 똑같았다. 최순실의 휴대폰과 네. 태블릿 PC가 같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규철 특검보죠. 예. 그분이 발표하는 걸 보고 썼던 거 아닌가요? 네, 그대로 받아 적었죠. 썼는데 왜 정정 보도를 합니까? 받아 적었는데 사실이 아니니까. 네, 이제 우리 쪽에서 아니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최서원 쪽은 휴대폰을 압수한 적이 없다. 그 있으면 니네가 알아봐라. 그래서 지들도 특검한테 전화해 보니까 답변을 못 하니까 서울신문, 뉴시스, 이데일리 한 4개 정도는 그냥 정정보도를 했고 경향신문, JTBC 등등은 우리는 그냥 특검이 부른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아니 저런 중대한 사안을 특검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을 밝혔는데 이걸 받아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언론이 정정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야 특검보 말을 믿고 또 당연히 아니 검찰에서 공공기관인데, 발표하는 특검도. 내용을 받았었는데 이게 오보입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되고 원래는요. 그러면요 검찰을 취재해가지고 예. 검찰을 박살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그냥 이철이 정정보도 근거도 없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따져서 보도를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되거든요. 그냥 정정보도하고 끝내버렸어요. 어쨌든 정정보도까지 나왔다면은 저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L자 패턴을 확인했다. 이거는 근데 사실이 아닌 나머지 거예요. 정정보도하지 않은 경향이나 JTBC도 우리는 그냥 특검이 불러준 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일 뿐이지 이게 입증되지 않고 특검은 압수한 휴대폰 목록을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요건 이제 최서원이 결국 이 JWPC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1심에서 이겨서 요게 이제 튀어나온 거고 요거를 그대로 내부를 복사해가지고 검찰과 최서원 측이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요 태블릿을 추출한 그 파일을 사이버 포렌식 학회하고 미디어치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조작이 다 튀어나오게 된 거죠. 넘겨주세요. 네. 사단법인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인데 저희가 알아볼 때요. 한국에서 이런 이 사이버 포렌식 하는 협회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이거. 네. 자, 넘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 네, 그 파일 검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자, 일단 여기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용 기간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네. 7월이라 그랬다 해가지고 7실이 8월이니까 헤매다가 결국 10월 12일 날부터 사용했다고 최종 발표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검토해보니까 개통일은 9월 17일이고 네. 실제 사용일은 8월 14일이에요. 오. 그러니까 태블릿을 누가 샀어. 개통은 하지 않고도 와이파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자마자 와이파이로 사용한 거는 8월 14일이고 개통은 9월 17일이고 10월 10일은 뭐냐? 개통의 그 명의를 변경한 날짜가 10월 10일입니다. 근데 특검은 이거를 10월 10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넘겨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특검이 이렇게 사용 기간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게 요거를 먼저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한 대로 8월 14일에 사용을 하고 9월 17일 날 개통한 그 기간에 최소한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독일에 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개통 못하는 거 안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 사서 개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용 기간을 인정해버리면 이건 다른 사람이 쓴 거 되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특검은 10월 12일이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특검 발표는 10월 12일 날 최서원이 안모 회계비서 이 사람이 태블릿이 사용자입니다. 안모 비서와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해서 개통했다 그러는데 안모 비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저희에게 진술을 써줬습니다. 최소한 같이 간 적 없다. 안모비서 혼자 갔습니다, 이거. 네, 넘겨주시고요. 자, 요거 뭐 장수가 일잡했던 얘기인데, 뭐 요거 좀 복잡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사실 이 책에 지금 다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지금 빼고 있는 건데, 네. 요게 이제 이 조작의 근거가 되는 건데, 장시호가 이 태블릿 PC를 들고 2017년 1월 5일 날 특검에 제출합니다. 특검에. 자기들 발표이래요. 그리고 장시호는 L자 패턴을 자기가 몰라서 열질 못해서 그냥 태블릿 PC를 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꺼져 있었다는 얘기죠. 장시호 얘기는. 네. 그래서 1월 15일 날 딱 특검 앞에 가서 갑자기 문득 L자가 기억이 났대요. 네, 계속 기억이 안 나다가 네. 문득 L자가 기억나서 특검 앞에서 L자를 내서 태블릿을 열어서 처음 켰다. 네. 이렇게 지금 수사가 돼 있는데 실제 이 태블릿 PC는 한참 전부터 켰다 껐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포렌식 기록은. 그러니까 장시호가 들고 있다가 딱 특검에 가서 킨 게 아니다. 딴 놈이 갖고 있다가 계속 켰다를 반복했고 실제로 장시호가 1월 5일에 갖다 줬다 그러는데 이건 1월 4일부터 1월 5일까지 18시간 동안 켜져 있었어요. 딴 쪽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볼 땐 특검이 미리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자, 넘겨주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장시호가 갖다 줬다고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틀 동안 15시간 동안 켜져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켜져 있었고 켜져 있었다는 것이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졌으니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수사사팀 한동훈 검사를 비롯한 특검 쪽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꺼져 있었다. 1월 5일 날 처음 L자 패턴을 켰다 그랬는데 계속 켜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자, 이거 나오잖아요. 지금 장시호의 변호사예요. 이 장시호 변호사가 이번에 우리가 추가 질문에 답변했는데 태블릿 PC를 손댄 사실이 없고 전원은 꺼져 있었으며 전달받은 그대로 특검에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술이 틀림없다. 있다는 거예요. 장시호 변호사는. 진술이 근데 틀림없다. 계속 켜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봤을 때 꺼져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장시호 변호사도 지금 조작의 공모에 가담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10월 29일부터 켜져 있었어요. 1월 4일에 켜져 있었던 거는 당연한 거고 10월 29일날 켜져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최서원의 그 미승 빌딩을 압수수색을 10월 26일날 들어갑니다. JTBC 태블릿 보도 이후 미승 빌딩을 압수할 때 최서원 비서 거를 이미 미리 압수를 했던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검찰에서 일단 켜본 거죠. 이거를. 켜봤다가 특검에 넘어가서 특검이 1월 4일날 또 켜본 겁니다. 이거. 그러면 장시호가 갖고 왔다는 건 뭐예요? 장소 가까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크림 나눠 먹다가 야 네가 가져온 걸로 해자.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만약에 최서원 비서가 가져왔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난리가 났겠지. 비서 불러다가. 근데 장시호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최서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장시호는 이미 특검에 매수됐기 때문에 얘는 거짓말하는 애잖아. 이러고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생각도 못했던 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장시호가 가져왔다는 것도 거짓말. 연출입니다. 예. 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그럼 장시호는. 처음 어디서 가져왔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최서원 걸 왜 장시호가 들고 있냐. 그 장시호는 어떻게 들고 나왔냐. 이런 얘기인데, 장시호의 진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서원의 삼성동 아파트에서 최서원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 물건 정리해달라. 물건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태블릿 PC가 위에 있었다. 금고 위에. 그래서 자기가 들고 나왔다. 이게 장시호의 이 주장이고, 특검은 장시호가 들고 나오는 CCTV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게 입수 경위가 불확실하니까 요 CCTV 가지고 지금 밀어붙였는데, 그럼 우리 쪽이 당연히 저 CCTV를 내놔라. 지금 1년째 안 내놓고 있어요. 1년째. 어허. 법원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1년째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내놓는 이유가 뭐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저 CCTV 영상을. 우리가 볼 땐 저 CCTV 영상은 조작됐을 겁니다. 저거. 왜? 최서원 얘기는 장시호는 자기 삼성동 아파트가 어딘지도 모른다. 예. 근데 뭘 걔가 가서 가져왔겠냐. 저게 CCTV를 못 내놓는 이유가 저거까지 조작했을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요. 아까 말한 대로 최서원은 지금 독일로 8월 14일 날 출국을 했죠. 9월 10일 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8월 14일 날 출국을 했는데 저 태블릿 PC는 8월 16일, 17일 날 구입한 거로 돼 있어요. 삼성의 그걸 갖다 따지면. 그러니까 최서원이 구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10월 10일 날 개통했다고 특검이 거짓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넘겨주시고요. 뭐 이제 우리가 그 박영수하고 이규철을 최서원이 이제 소송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박영수, 이규철은 딴 사람이 쓰던 거를 뭐 중고로 구입한 거 아니냐 이제 막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가 갑자기 중고라는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자, 이걸 여기 이메일이 중요한 게 두 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서원 거라는 게 아까 엘자 패턴 플러스 알파 이메일을 최서원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특검에서. 네. 홍미15.gmail.com인데 네. 이 gmail.com을 포렌식 다 해보니까 이거는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디지털 기기로 썼던 공용무 이메일이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을 최서원도 쓰긴 썼는데 최서원 직원들도 돌렸었기 때문에 요 이메일이 태블릿에 들어왔다 해서 최서원이 썼다고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냥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홍미는 최서원 거기 때문에 최서원이 썼다고.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메일이 있어요. 네, 넘겨주세요. 자, 이게 아까 안모비서가 썼던 호호정 네이버닷컴 메일인데 요거는 우리가 받아냈어요. 안모비서한테 이 계정은 나 혼자 썼지 타인에게 비번을 알려준 적이 없다. 우리가 이거 받아냈는데 특검은 호호정 네이버닷컴을 안모비서 거를 최서원이 공동으로 썼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자, 혼자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모비서는 이제 우리한테 혼자 썼다고 주소 주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특검은 둘이 공동으로 썼다 발표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안모비서하고 최서원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이메일 그렇지. 예.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안모비서한테는 안 물어보고 최서원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이 이메일을 둘이 한꺼번에 썼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거는 안모비서가 단독으로 썼다 그러는데요. 요거는요, 요 이메일, 요 네이버 이메일 따로 분석하면요, 나와요. 혼자 답이 썼는지. 제가 볼 땐 이거 특검이 다 조사하고, 안모비서 혼자 쓴 거 뻔히 알면서 이거 조작 발표하려고 최소한 같이 썼다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거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당사자로부터 확인하고 그것이 수사 결과로 발표되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것저것 조사했다가 야 저거 잡아 넣어야 되니까 이거 최순실 걸로 덮어 씌워 야 그런 증거 가져와 야 끼워 맞춰 그렇게 발표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최서원 거라고 발표하려고 하면 최서원하고의 그 이메일이 네 건지냐 물어봐야 돼. 최서원한테는 단 한 건도 물어본 게 없고요. 예. 안모비서한테도 안모비서 수석 이런 거 보면요. 태블릿에서 얘기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아예 수사 안 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안모비서하고 다 짜서 기록 없애버리고 그냥 발표했다고 봅니다. 저는 안모비서도 이제 공모를 했다고 보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쉬운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넘겨주세요. 이 태블릿이 누구 건지를요, 너무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태블릿의 뒷번호가요, 9233입니다. 자, 안모비서의 휴대전화 뒷자리가 9233이에요. 네. 이것만 봐도, 누구 거냐고요, 이거. 안비서 거지, 그러면은.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해서 안모비서가 의도적으로 요 태블릿을 9233으로 바꿉니다. 번호를. 자기 핸드폰으로 맞추려고. 그럼 이것만 봐도 9233이면은 안모비서인데 요 내용을 은폐해버립니다. 특검은. 네. 요 번호 내용을 은폐해버렸어요. 야. 요거 딱 나오면은 누가 봐도 안모비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호 내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그 객관의 의무를 위배했네요. 나중에 어떤 줄 알아요? 나중에는 안모비서 휴대폰이 9233이고 태블릿 9233은 우연이다. 이게 우연이다.
이 바닥에서는 우연히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이제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 우리 PD하고 기술 감독도 순간적으로 예, 포인트에서 웃음이 나오죠. 그만큼 이게 이제 조작 의심이 짙다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최순실 것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버렸는데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9233이에요. 이게. 예. 예, 넘겨주십시오. 좀까지 가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이제 증거 없앤 것만 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미승빌딩 압수를 한 날이 2016년 10월 26일입니다. 26일 날. 요때 안모비서 태블릿을 확보를 한 다음에 29일, 30일 특검이 열어보고 이때부터 이제 이 조작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넘겨주시고요. 자, 넘겨주세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이건데 이게 지금 이 김진태 도지사에게 제가 오늘 공개 서한 보낸 건데 1월 5일에 일단 압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거 대검찰청의 이 훈령에 따라서 포렌식을 하잖아요. 딱 하자마자 요거는 무조건 이 봉인을 해야 돼요. 은박지에다가 네. 비단돈 은박지에다가 봉인을 딱 해야 됩니다. 그날에. 예. 근데 무려 2월 2일에야 봉인을 합니다. 2월 2일에야. 자, 넘겨주세요. 2월 2일까지 어땠냐? 전원이 15차례 켜집니다.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심한 건드리면 안 돼. 네. 하여튼 포리시가 건드리면 15번째가 켜지고 리커버리 모드로 들어가요. 리커버리 모드. 1월 25일 날 리커버리 모드 들어가는데 리커버리 모드 뭐냐면요. 이거 증거 없앨 때 들어가는 모드예요.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쪽 수사팀이 이쪽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드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증거 인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제 그 말은 결국 이제 조작할 거 다 하고 나서 그 뒤에 증거 인멸하는 거, 증거 인멸. 리커버리를 통해서 자, 다 ADB 지워버린다. 프로그램, ADB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것도 증거 인멸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또 구동을 시킵니다. 무려 20일 동안 구동을 시켜요. 아, ADB 프로그램. 해야 할 시점 그 이후에. 봉인은 하지 않고 꺼낸 다음에 켜서 ADB라는 증거인멸 프로그램을 걸려가지고 예. 증거를 인멸을 20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봉인을 했어야 할 그 시기. 꺼져 있어야죠. 예. 켜져 있으면 안 되고 예. 꺼져서 봉인돼 됐어야 되는데 예. 무려 20일 동안 ADB가 구동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 태블릿 PC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태블릿 PC는 이제 원래는 그 특검에서 있다가 그거를 법원이 받아서 예. 복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특검 사무실을 없애버려가지고 대검찰청으로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관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실제적 진실을 밝혀보자고 하면 저 내용도 다시 확인을 할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내부 내용은 다 복사해서 파일로 해가지고 분석했으니까 지금 뭐 증거는 다 잡아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넘겨주세요. 자, 잠금 장치. 요건 JTBC 태블릿. 우리가 지난주에 때 1태블릿인데 아까 L자 패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L자 패턴에 대해서 이건 JTBC가 태블릿에 입수해서 보관한 기간에 L자 패턴 잠금 장치가 수정된 기록이 나와요. 어우야. 그러니까 JTBC가 보관 중에 L자로 설정된 기록이 나와버립니다. 오. 자, 요거 이제 1PC의 중요한 증거인데, 넘겨주세요. 이 L자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 아까 J 태블릿 PC는요, 비밀 패턴이 아닌 지문 인식으로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자의 지문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 지문을 삭제했어요. 그 지문이 있었으면 그게 그게 누구인지 알죠? 예, 예. 최순실인지 아닌지 예, 알 나오는데 수 있는 그 거 아니에요? 지문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거.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게 아, 이제 요거. 1월 25일 날 예. 이게 지금 사람이 찍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태블릿은 원래는 꺼져서 봉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자가 킨 거야. 이게 누구냐 이건데 예. 지금 그 이원석 총장하고는 닮았다는 얘기 있고 서울중앙지검의 그 누구지? 송경호 닮았다는 얘기가 있어. 제가 고문 다 보냈어요. 예. 누구냐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게도 야 특검 사팀에 만약에 수사관이면 알 거 아니냐 이자가 누군지 밝혀라 등고 공문 다 보냈는데 아무 답변 없습니다 지금. 답변 자체를 아예 하지 아예 안 해. 예,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한동훈 장관 다 보냈는데 답변 안 나옵니다. 자, 저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까? 불법이죠 저거는. 불법이고 불법이죠. 봉인돼 있어야 할 시점에 저걸 켜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던 증거는 다 인정이 됐습니까? 검찰 쪽에서 제출한 게? 이 JTBC PC를 제출을 당연히 안 했죠. 안 했죠. 안 했죠. 예. 이걸로 그냥 최순실 거라고 국민들 속이고 제출 안 했죠. 속이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네. 이제 사법 처리. 심지어 그 JTBC 태블릿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하하. 제출하면 증거 검증 들어가니까 예. 둘 다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내는데 엄청난 사투를 벌인 거죠. 몇 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희재 대표는 저 감옥 갔다 오고. 구속까지 가고. 그게 너무 웃긴 게 최순실 거라 그러잖아.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거도. 그러면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재판도 다 끝났는데 아직도 제일 태블릿 PC를 그게- 본인한테 안 주고 있잖아요. 그게 형사소송법상 네. 이제 최순실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예. 그럼 최순실 거라고 압수해 갔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돌려줘야지. 왜냐면 그 본인 소유 안 줘요. 재산이잖아요. 지금. 안 줘요. 재산을 안 주고 있는 안 거예요.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넘겨주세요. 지금 댓글창에 이런 글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조선대검이라는 넘겨주세요. 한동훈의 이거. 실체가 증거 조작 검사라는 걸 보여줘야 네. 하는데 쫄아 있는 민주당이 한심합니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이제 슈퍼챗 닌텐도님이 보내주셨고 사계절님도 이제 보내주시고요. 특히 가을 우체국님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변희재가 없었다면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는 묻혀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진실한 언론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스픽스를 응원합니다. 예, 뭐 아니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주셨는데. 쑥스러워서 스픽스 말을 안 하시네요. 지금 거의 다 끝나갔죠? 네. 마지막에 한두 개만 더 정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넘겨주시고, 이거 보고서 문제는 아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이동환 변호사가 2020년 11월 29일 날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얘기했는데 이때 기자가 한 30명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 방송 기자도 오고. 단 한 군데도 기사를 안 쓴 거야. 안 나와가지고. 질문도 막 했어. 기사가 한 건도 안 나가고, 이날 이후로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 언론사는 태블릿 태자도 기사 안 나가는 걸 넘어서 변희재에 대해서 기사를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진짜 저 자리에서 반박을 당했다면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썼을 겁니다. 네. 변희재 뭐 헛된 그 괴담 유포 그렇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엮었을 거야. 근데 그거는커녕 그 자리에서 반론도 안 나왔고 열심히 취재를 해갔는데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어. 뭐겠어 그러면은. 그리고 한동훈도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하고 맨날 설전벌이고 그렇지. 안 알려진 변호사 민변의 송기업에서 일개 변호사한테도 막 보도자를 뿌려갖고 반박하는데 수천만 명이 본 변희재 대표님의 한동훈 답해라. 이태블 PC 원투 조작 의혹에 당신은 조작 날조 검사다. 네. 그거 어떻게 답을 안 할 수 있어요? 또 그 한동훈이가 워낙 답을 안 하니까 한번 들쑤셔 보려고 가발 운동도 했어요. 네, 그렇죠. 저 책 좀 보여주세요. 네, 고위공직자가 말이야. 어? 내 책에다가 제목에다가 네. 자 제목에다가 네.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박았어요. 네. 이게 뭐 더블 박았어. 코테이션을 네. 단 게 아니라 의혹 제기가 아니라니까. 네. 나는 이놈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박았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해. 전화 한 통. 고발은커녕. 게다가 또 그러니까 지금 변희재 대표 고문이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면 다시 이제 보석이 취소되고 그렇죠. 감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태블릿 PC는 윤석열, 한동훈이 날조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안 잡아가. 아니, 그 여기 추천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 임세은 우리 소장이 추천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단순하게 어떤 괴담 유포 단체 책이 아니라 추천사에 김용민 목사님이잖아요.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네. 문재인 정부 부대변인, 옛날 네. 박근혜 부대변인이 아니라 네. 최대집 의사 대표. 예.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 책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일개 시민단체는 참여한다, 일개 변호사인 송교한테는 따박따박 따지면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한마디만 따박따박 의원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글쎄 따지잖아요. 말이야. 예. 근데 변희재 대표님의 비읍도 이야기 안 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수천만 명이 봤는데 이미 변희재 주장을.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9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3,250분이 저희 방송을 예. 보고 계시고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까지 또 덧붙이겠습니다. 댓글로 시인이라고 쓰시는 분은 진짜 스픽스가 파헤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야, 갑자기 스픽스를 이제 끼워 넣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변희재 대표가 걷고 있는 이 정의로운 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여러분도 셨겠지만 지금 제1 태블릿 PC와 제2 태블릿 PC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스모킹건 기폭 제거되어서 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두 태블릿 PC는 증거로도 활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조작을 했던 주범, 주모자,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심을 하면서 여기에 한 장관이 직접 답을 해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실제로 공개적이고 또 공식적으로 제기했지만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예. 대한민국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전에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뛰어들어서 취재를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